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머리를 짱짱하게 만들어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여러분, 돈줄 내주러 가자라거나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. 이런 말 우리 정말 자주 쓰죠. 매일같이 돈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막상 돈이 정확히 뭐야? 라고 물으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. 오늘 화폐금융론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킨의 명절을 바탕으로 화폐의 정체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대답하려면 의외로 까다로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. 여러분, 화폐가 정확히 뭘까요? 생각해보면 저 사람 돈 진짜 많다고 할 땐 그 사람이 가진 부를 얘기하는 거고,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버세요? 라고 물을 땐 소득을 의미하잖아요. 이런 식으로 우리는 돈이라는 말을 상황에 따라 막 섞어 쓰지만 경제학자들은 경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훨씬 더 엄격하고 명확한 정의를 사용합니다. 좋아요.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흔하게 헷갈리는 화폐에 대한 오해들, 이걸 하나씩 아주 그냥 격파해 보겠습니다. 딱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구분하셔도요, 경제 뉴스가 훨씬 더 잘 들리게 될 겁니다. 첫 번째 오해는요, 화폐랑 현금을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물론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지폐나 동전, 즉 현금은 화폐가 맞습니다.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. 여러분이 카드를 긁거나 계좌 이체할 때 쓰는 은행 예금 있잖아요.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연히 화폐의 일부분입니다. 두 번째 오해, 바로 화폐랑 부를 혼동하는 겁니다. 화폐는요, 여러분이 가진 여러 자산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. 하지만 부는? 이건 스케일이 다르죠. 여러분이 가진 주식, 채권, 집, 자동차 같은 모든 자산을 다 더한 다음에 거기서 빚을 뺀 훨씬 더 거대한 개념입니다. 이 차이를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가 막힌 예시가 있어요. 만약에 강도가 나타나서 돈 내놔, 목숨 내놔 이렇게 외친다고 상상해 보세요. 이때 강도가 원하는 돈이 과연 여러분의 집문서나 자동차 키일까요? 아닐 겁니다. 당장 들고 튈 수 있는 화폐, 바로 지갑 속 현금을 달라는 뜻이죠. 자, 마지막 세 번째 오해.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 진짜 중요한 차이인데요. 바로 화폐와 소득을 헷갈리는 겁니다. 화폐는요, 저량, 즉 스톡 개념이에요. 특정 순간을 찰칵 찍은 스냅 사진 같은 거죠. 지금 이 순간 내 지갑에 얼마 있지? 하는 것처럼요. 반면에 소득은 유량, 즉 플로우 개념입니다. 마치 폭포수처럼 한 달이면 한 달, 1년이면 1년, 특정 기간 동안 계속 흘러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말해요. 여러분의 월급처럼요. 사진과 영상의 차이,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이제 화폐가 아닌 것들을 싹 걷어냈으니까 드디어 진짜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이 됐습니다. 과연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화폐의 명확한 정의는 뭘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건 그냥 제가 지어낸 제기가 아니고요. 경제학의 바이블, 기본주의 기본.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과서에서 딱 가져온 정의예요. 제가 천천히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. 화폐란 재화나 서비스의 지불 또는 부채의 상환을 위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모든 것입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? 네, 바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 부분입니다. 아니, 그럼 대체 어떤 걸 일반적으로 통용되게 만드는 걸까요? 그 비밀은 말이죠. 바로 화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아주 막강한 슈퍼파워에 숨어 있습니다. 그 세 가지 슈퍼파워가 뭐냐? 바로 교환의 매개수단, 계산의 단위, 그리고 가치의 저장수단입니다. 어떤 게 진짜 화폐로 인정받으려면요,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해요. 자,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? 첫 번째 파워, 교환의 매개수단. 이건 진짜 경제학의 혁명 같은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옛날에 물물 교환하던 시절, 내가 사과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건 신발이에요. 그럼 신발 가진 사람을 찾고 또 그 사람이 마침 사과를 원해야 되잖아요.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? 이걸 화폐가 완벽하게 해결해 준 거죠. 거래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확 줄여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. 두 번째 파워는 계산의 단위입니다.
이건 말이죠. 화폐가 세상 모든 물건의 가치를 재는 공통된 자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노트북은 150만 원, 저기 커피는 5천 원. 이렇게 딱 가격표를 붙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뭐가 더 비싼지, 내 월급으로 이걸 몇 개나 살 수 있는지 너무나 쉽게 비교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마지막 슈퍼파워는 바로 가치의 저장 수단입니다. 쉽게 말해서 내가 번 돈의 가치를, 즉 구매력을 미래로 옮겨서 저장해 두는 능력이에요. 물론 뭐 집이나 비싼 그림도 가치를 저장할 수는 있죠. 근데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아파트 한 조각 떼서 빵이랑 바꿀 수는 없잖아요. 바로 이 지점에서 화폐의 엄청난 장점이 드러납니다. 원할 때 언제든지 다른 무엇으로든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유동성을 가졌다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화폐가 뭔지, 그리고 어떤 슈퍼파워를 가졌는지 알아봤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뭐, 아하,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경제상식일까요? 절대 아니죠.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바로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더 큰 경제 현상을 꿰뚫어보는 첫걸음이 되거든요. 예를 들어 시중에 돈, 즉 화폐가 얼마나 풀렸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매일 걱정하는 물가 상승, 바로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. 또 중앙은행이 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지, 우리 경제가 왜 좋았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는지 그 모든 걸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이 화폐에 있습니다. 자,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? 비트코인. 과연 이 비트코인은 오늘 우리가 배운 화폐의 세 가지 슈퍼파워, 즉 교환의 매개수단, 계산의 단위, 그리고 가치의 저장수단,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진정한 의미의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하네요.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.